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의 본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본질 하면 그냥 제일 먼저 원자 구조죠, 그죠? 원자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우리 원자 구조,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고요?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이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이런 구조다라는 걸 혹시 여기 디자인가가 아까 누구였죠? 여기 있나요? 이거 아나요? 이래서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쪽 디자인과는 아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요, 이걸 핵이고 이건 바깥쪽에 돌고 있는 애가 전자라고 하는데, 그죠? 전자인데 이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고 합니다. 양성자와 그리고 아무런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고요,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더라라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자는 막 돌고 있죠, 그죠?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여기 플러스인 전자하고요, 마이너스인 전자하고 이 플러스인 양성자요, 이렇게가 있을 때 이 둘은 무슨 힘이 작용하죠? 서로 항상 모든 전기적인 성질 아니면 자석도 마찬가지고 N극하고 S는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죠? 인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같은 플러스끼리나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하죠? 이건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죠? 촉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hợp임력이고, 그죠? hợp임력, 인력, 반발력, 촉력,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상식을 보고 하나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혹시 의문이 생기나요? 여기서 원자 구조를 보고. 우리 별로 의문을 안 가지죠, 그죠? 안 가지는데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지 않나요? 여기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핵이에요. 좀 전에 플러스끼리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핵에는 플러스밖에 없어요. 나는 중성자고, 그죠? 그럼 플러스밖에 없는 핵이 어떻게 이렇게 덩어리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반발력이 있으면 이렇게 분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게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건 핵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식으로 이거 가능한 이유는 여기 적어놓은 다른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중성자가요 하는 역할이 이렇게 양성자끼리 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분열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하나의 덩어리로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애가 중성자예요. 그래서 이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자에서는 가운데 핵에 양성자가 몇 개 있죠, 지금?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플러스 몇 개 해놨어요? 6개죠. 그리고 전자도 몇 개 있고요. 그림에서 6개고 있고, 중성자도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기본 구조예요. 원자에서의 가장 기본 구조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라고 하면 원자 번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원자 번호가 이게 지금 양성자의 개수예요. 이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 원자 번호 몇 번요? 6번. 그리고 간혹 이 그림에서 이 같은 말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가전자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원자에서요, 최외곽 전자, 가전자라는 것은 이 원자가 바깥쪽에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돌고 있을 때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개수, 이걸 가전자라고 합니다. 가전자라고 하니까 가전자 몇 개요? 4개.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원자는 가전자가 4개인 원자를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사족 원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암기를 못한다고 해서 큰일은 안 납니다. 큰일은 안 나는데 암기를 좀 했으면 싶은 게, 이 전자가 그러면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전자는 플러스 전기요, 마이너스 전기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성자는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했고, 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안 띱니다. 그러면 이제 안 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지는 전기가 마이너스를 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양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전자의 전하량, 전기적으로 얼마의 크기를 띠냐, 크기를 가지냐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가능하면 외우세요. 가능하면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냥 쓸 거거든요. 그냥 쓰니까 모르고 있으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공부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 중요한 게 놓치는 이유가요, 이 사소한 걸 모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 사소한 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전자의 전하량은 누구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읽고 넘어가요. 읽고 넘어가고 중요한 내용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저게 어떻게 나왔지?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해버리면 그 다음 내용이 안 들리잖아요. 머릿속에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요, 그런 경우를 막으려면 이런 값들은 미리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니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수업을 해도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요.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사람, 적게 아는 사람들은 진짜 받아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많이 써야 될 양이니까 가능하면 익힙시다. 이거 기호로 2로 많이 표현을 해요. 전자라고 했어요. 일렉트론이라는 의미로서 1을 많이 쓰고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는 겁니다. 자, 쿨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사실 크기는 모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의 크기는 모릅니다. 근데 요거다라고 익힙시다. 자,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이 이걸 때 양성자의 전하량이요. 저기 가운데 핵에 양성자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이 플러스죠, 그죠? 이 마이너스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면 양성자는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부호가요,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요, 중성자의 전하량.
이건 중성자는 아까 전기적인 성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성자는 N이라고 많이 기호를 쓰는데 어쨌든 0입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전하량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어도 간혹 전자의 진화량을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는데 전자는 그 자체가 음수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거든요. 전자의 진화량을 하면서 전자가 양의 전기를 띈다.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도 생각 안 하니까 간혹 전자의 진화량이 그냥 플러스 기호도 안 쓰고 그냥 플러스 이 기호 자체를 안 쓰고요. 안 쓰고 1.6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이라고 적혀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도 그건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성자는 플러스다. 이건 이제 당연히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의 진화량과 양성자의 진화량 그리고 중성자는 당연히 진화량이 없는 거예요.